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르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불교계 복지시설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림당 월산 대종사 24주기 추모달해제가 불국사에서, 동원당 태연 대종사 38주기 추모달해제가 화엄사에서 각각 봉행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미공개 기증품과 소장자료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불교 무용 선물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생전예술제 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경기 양주 청년사가 시연회를 펼쳤습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심원사가 신축령 가을맞이 합동천도제 입제법회를 열어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불교계 복지시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 등 다양한 여건에 맞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병행에 나서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곳이 많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무료 인문학 강좌를 올해 온오프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다독다독. 여행과 영화, 고전 문학 강의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겠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코로나가 잠깐 유행이 아니라 거의 2년에 걸쳐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안부를 묻는 것, 그다음에 환영한다, 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인터넷과 현장 강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현황이나 그리고 실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주민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온오프 믹스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더 어르신들께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 나은 선택일 거라고 판단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 마스크 착용과 플라스틱 가벽 등이 답답함을 주지만 만족도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가도 환영을 안 해주고 누가 와도 또 환영을 또 못 해주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뭐 흔하게 짓는 대중문화는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매체를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을 깊이 하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프로는 흔하지 않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은 백신 접종 여부와 1차, 2차 접종자를 구분해 운동 수업과 비대면 수업 등 프로그램을 다각화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유튜브 채널 종로의 품격을 통해 어르신들이 네일 아트와 타투에 도전하는 MZ 세대 문화체험기 등 특색 있는 콘텐츠로 온라인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하루빨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는 우선은 조금 거부감이 있고요. 좀 지루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여서 보게 되지를 않아요. 이제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이들은 또 그런 거 기계에 대해서 좀 서툴지 않습니까? 예, 기계치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와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죠. 왜냐면 수학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문화생활도 무르익은 가을 들판처럼 다시 풍성해지기를 다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국사 중흥조인 성림당 월산 대종사 24주기 추모달해제가 불국사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뒤 불국사 선언을 비롯한 제방선언 조실로 주대돼 후진양성에 매진하다 1997년 불국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불국사는 달해제 이틀 전 학술대회를 열어 월산 스님 가르침의 핵심인 중도선을 재조명한 뒤 이를 달해제에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실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정리해서 조명해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자주가 되고
상징이 되는 그러한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해제는 헌화와 종사 영반, 생전 육성법어를 듣는 순서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동원당 태연대종사 열반 38주기 추모달해제를 열어 스님의 가르침을 돌아봤습니다. 교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문도 대표 도철 스님, 대중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영단 삼배, 행장 소개, 헌다, 헌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화엄사 문도 전체는 또 사부대중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수용 정민의 목표로 삼아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뒤 사부대중은 동원대종사 탑비가 있는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습니다. 동원대종사는 지난 1918년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대각회 초대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한 뒤 1983년 화엄사 구층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립국악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당대 예술가들의 기증품과 소장 자료를 소재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통 불교 무용인 선무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6.25 전쟁 때 부산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시조연구회의 시조강습 교재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우리의 소리인 국악을 계승하기 위한 당대 예술가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흔적입니다. 1973년 8월부터 12월까지 110일간 이어진 국립국악원의 유럽 순회 공연도 빛바랜 슬라이드 필름으로 남았습니다. 국립국악원 창립 최초로 유럽 무대에 진출해 정악과 정제를 알렸던 이들의 당시 활동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무대 위의 모습뿐 아니라 무대 뒤에 숨겨졌던 현장의 모습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50에서 60년 전의 공연의 모습들을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기증품들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손때가 묻은 악기와 아껴온 자료를 통해 민족의 혼이 담긴 국악의 가치를 돌아보자는 데 뜻을 뒀습니다. 네, 우리 국립국악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전시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기증품들을 중심으로 우리 국악 70년 또 국립국악원 70년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시회는 불교 예술가의 치열한 창작 활동이 담긴 특별한 기록물이 눈길을 끕니다. 무용가 이선옥 씨가 불교의 전통 선 사상과 한국 무용을 접목해 창시한 선무에 관한 자료도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선옥 무용가는 전시회에서 직접 선무를 시연하고 선무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강연도 펼쳤습니다. 공연하는 순간에 정말 100% 200%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마음을 쉬고 자기 기가 가는 곳을 마음이 같이 해줘야 그 선무가 돼요. 그래서 선무는 자기 수행, 이번 전시는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을 맞아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기도 하남 상불사가 연을 주재료로 맛과 영양 가득한 사찰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 이웃에 전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모여 만든 도시락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우리 연꽃이 불교의 꽃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음식으로도 굉장한 역할을 하겠구나. 연박사 그 성원 스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기왕이면 이런 음식들을 일반화해서 일반인들이 이런 음식을 통해서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날 상불사 사찰음식 교육 수강생과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경기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으로 연음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불사의 사찰음식 레시피는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예수제가 경기 양주의 천년고찰 청년사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생전예수제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복원과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양주의 천년고찰 청년사에 대형 괴물이 내걸렸습니다. 경내 탑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발화춤과 나비무 등이 펼쳐집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청년사의 생전예수시황 생칠제 시연회, 총감독격인 법주 상진 스님의 지휘에 맞춰 1000년 전 옛 방식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전생에 지어놓은 빚을 갚고자 현세의 나를 위해 지내는 49제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는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함께했던 인연들에게 참여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후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미리 공덕을 쌓는 생전예수제, 수륙제, 영산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제의식 가운데 하나지만 근현대를 거치며 간소화돼 원형을 찾기 힘듭니다. 민속 의례이면서 자아 성찰과 깨달음의 불교 신앙을 추구하는 생전예수제의 본래 모습을 고증, 연구하고 계승하는 데 청년사 예수시황 생칠제 보존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놓은 옷발을 영이 소멸하고 부처님 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이 의식이 오늘 우리가 모신 생전예수제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보급돼야 되고 이 의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연회엔 경기도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참관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청년사는 생전예수제의 원형을 연구하고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선 일단 도무형문화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공식적인 심사는 다음 달 실시됩니다.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끝나는 제를 좀 줄여서 한다고 해도 이만큼 길게 시간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런 연부를 길게 하는 것들을 스님들도 그렇고 또 신도님들도 상당히 좀 지루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꼭 이 예수제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신청을 했고 오늘 이렇게 심사를 보게 됐고 이번 양주 청년사의 생전예수제 시연회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또 다른 유무형 유산의 복원과 계승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대한민국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 남종현 발명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창의 발명 인재 발굴을 위해 올해 20번째로 마련한 대회에는 전국 학생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심사와 영상 프레젠테이션 공개 심사 등을 거쳐 15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고 이 중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곽종우 군에게 영예 대통령상을 시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이런 처리와 발명을 가르쳐서 꼭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가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발명가가 탄생될 것으로 우리도 의심치 않습니다. 남종현 회장은 금탑 산업훈장과 세계 발명왕상을 받은 발명가로 기업 이윤 환원과 후학 양성을 위해 남종현 발명문화 대상을 제정하고 경진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심원사가 신축년 가을맞이 합동 천도제 입제법회를 열어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4부대중은 기도정진에 동참하면서 선망조상의 극락왕생도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생지장 기도도량 철원 심원사는 12일 신축년 한가위와 가을을 맞아 감사 천도제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지극한 기도 정진으로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감사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님 가피로 극락 왕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해 지혜를 이루면 고해를 벗어나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다 이게 어변이고인 거예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저 코로나가 남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전부 나한테서 나간 거예요. 내게서 나가서 내게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조금만 깨우치고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덜 불안하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자유로워져요. 괴로워지지 않아요. 정현 스님은 특히 현재 스스로 지니고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내 안의 불성을 깨닫고 기도 정진하면 실제 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복만 취하면 괜찮은데 불행도 지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가 불행을 지가 취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유를 만들어내. 근데 그런 줄을 모르니까 평생 시비 분별을 해.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옳은 거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내고 있지. 네가 나 사랑해주고 있지 않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좀 힘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심원사 가을맞이 천도제 동참 사부대중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을 향한 지극한 공양과 정진의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나를 넘어 내 이웃, 함께하는 모든 생명이 다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창원 성주사 마하연법당에서 제26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된 품수식에서 신임 포교사들은 전도선언 낭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하는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법사 허경스님은 부처님 전법제자로서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이렇게 가슴에 두고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또 사랑과 영계의 손길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포교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포교사단에는 현재 300여 명의 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6회 포교사 고시에는 31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중단됐던 가을 대중음악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을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1이 다음 달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은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개발이 지연돼 온 인천 문학구역의 매장문화재 조사 보고가 6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부지 일대에선 도자기 조각과 기와, 청동 젓가락 등 유적 916점이 출토됐는데 대부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적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한국외국어대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대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수직 수평 증축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주변 녹지 공간과 조화된 우수한 건축물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